선거운동 현장에서 후보에게 듣는다 4.15 공약 마이크. 광주시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소병훈 후보입니다. 자, 우선 이 광주시 갑선거구는 이 여당과 제1야당 소속의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선거전 어떻게 치러나갈 계획이신지요? 이번 선거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특별한 선거가 됐습니다. 서로 선거 운동도 하기도 어렵고, 다만 지나온 4년 동안 제가 국회에서 일했던 것, 그리고 시민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것들을 중심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개별 접촉으로 선거 운동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이미 형성된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께서 굳이 우리가 선거 운동을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시고 충분히 선택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이 관련해서 선관위가 조사한 민원 키워드를 살펴보면 광주 시민들은 이 아파트와 교육 그리고 이 교통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후보의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아파트와 교육, 교통 문제. 과거에 광주의 아파트는 전혀 어떤 규칙도 없이, 그리고 일정한 정도의 기반 시설 없이 아파트가 무죽순으로 들어섰습니다. 광주의 교통이나 이런 부분을 연쇄적으로 나쁘게 하는데요. 7기 시장 지방선거 들어서 가지고는 지금 신동원 시장이 그 아주 까다롭게 아파트랄지 집단주택들의 허가를 관리하고 있어서 이제부터는 과거에 잘못된 우리 관행을, 광주의 그 집단주택 아파트 빌라 짓는 관행을 확실하게 바꿔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집단주택이나 아파트는 그 기반시설부터 갖추는 그런 아마 그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광주 시민들의 관심과 걱정거리 바로 교육 현안입니다. 교육 현안에 대한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네, 교육 문제는 이미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학교 신설을 시작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3개를 신설했고 중학교는 태전중학교 하나를 신설을 했는데요. 이제 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하나씩이 더 필요합니다. 아마 지난 4년 동안 전국 253개 지역구 중에서 학교 4개가 신설된 건 아마 광주 갑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끝으로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코로나19는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방역 체계를 갖춘 걸로 대한민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건 국민과 정부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환자들까지 하나가 된 그 연대의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염병뿐만 아니고 앞으로 감염병이 끝나면 많이 어려워질 텐데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도 우리 전 국민이, 정부와 국민 그리고 모든 분야가 연대해서 합심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면 전혀 어렵지 않게 이 난국을 뚫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실합니다. 네, 후보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소병훈 후보였습니다. 선거운동 현장에서 후보자에게 듣는다 4.15 총선 공약 마이크. 광주시 갑선거구 미래통합당 조옥동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광주시 갑선거구는 여당과 제1야당 후보의 2파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이 앞으로의 선거전 어떻게 치러나갈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수고하고 계신 상대 후보에게 정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정책 대결 또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뛰는 선거로 치러내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선관위가 조사한 민원 키워드를 살펴보면요, 광주 시민들은 아파트, 교육, 교통 등의 문제에 관심과 걱정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관련해서 후보가 제시하는 제1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규제 완화 또한 상당히 중요한 그 문제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중첩되어 있는 규제 완화 꼭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은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통 문제,
자녀들 교육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하고 각 단체하고 대화를 통해서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저희가 정책을 잘 펼쳐서 특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적극 조치를 하도록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현안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근심과 걱정도 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전해주시죠. 교육 문제는 무엇보다도 이 학교 문제, 또 등하교 아이들 안전 문제, 또 각종 교육의 질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같이 복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초등학교 신설되는 곳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그 초등학교가 들어서고 다음으로 중학교 또한 상당한 분야의 그 신설이 필요한데 중학교 신설 또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초기 대응이 미비함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 동남아 국가를 살펴보면 정말 초기 대응을 잘해서 현재 발생자도 별로 없고 현재 안전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유럽과 같은 곳에서 많이 발생된 곳에서 많이 발생된 것보다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된 곳을 따라가야 됩니다. 못한 곳을 비교해서 우리가 잘했다 할 것이 아니고 잘한 곳을 따라서 더욱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이겨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조옥동 후보였습니다. 선거운동 현장에서 후보에게 듣는다 4.15 공약 마이크. 광주시 을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임종성 후보입니다. 자, 우선 광주시 을선거구 이번 선거는 여당과 제1야당 소속 후보 현역 국회의원들 사이에 2파전 양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선거전 어떻게 치러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지금까지 광주시는 난개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광주시의 성장 동력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느냐, 이 성장 동력이 멈추느냐, 이런 기로에 섰기 때문에 21대 총선이 광주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4년간 광주시 발전을 위한 교통, 교육,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했다면은 이 기본 설계를 해놓은 저희 임종성만이 이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총선에서 광주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광주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교육이나 교통 또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완성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선관위가 조사한 게 있는데요. 민원 키워드라는 내용인데 광주 시민들은 뭐 공동주택, 교육 그리고 교통 등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후보가 갖고 계시는 지역 경제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기도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 센터 구축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이 친환경 농산물 또 장목반 이분들께서 또 이 판매 시설을 판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고요. 또 광주 시민들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한 안전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음으로 광주시의 교육 현안에 대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광주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10만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현초나 능평초등학교를 빨리 신설 해가지고 개교할 수 있도록 이 체계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 국민 여러분과 광주 시민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경제가 어렵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근심 걱정이 많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잘 대응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것은 해외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이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대처는 국민과 광주 시민과 함께 노력했을 때 잘 이겨내리라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후보였습니다. 선거운동 현장에서 후보에게 듣는다 4.15 공약 마이크, 광주시 을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미래통합당 이종구 후보입니다. 자, 우선 이 광주시 을선거구는 아시는 것처럼 이 여당과 제1야당 소속의 현역 의원들 사이의 맞대결로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앞으로의 선거전 어떻게 치러 나가실 예정인지 좀 알려주시죠. 예, 광주 시민들을 잘 받든다는 네. 그러한 그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겸손하고 또 열심히 낮은 자세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치르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이제 3번을 강남 국민들이 뽑아주셨는데 제가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한번 해서 좀 크게 큰 정치인이 되라 이런 유권자들의 말씀이 계셨고 당에서도 그런 방침을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순응해서 알겠습니다. 그 뭐 관련해서 이 선관위가 조사한 민원 키워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대략적으로 보면 이 아파트와 공동주택 그리고 지역 개발 등에 대한 관심이 제일 컸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의 공약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현재 산업자원 통상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광주시를 4차 산업 쪽에 벤처와 스타트업 이런 걸 잘 유치를 해가지고 네. 광주 분들이 아주 좀 괜찮은 일자리 이런 걸 많이 제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이 또 교육의 문제도 광주시의 커다란 해결 과제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광명초등학교 지금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공부를 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기 와서 초중고등학교 이런 거를 하나를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밀화를 해소하고 벤처 이러한 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 광주시가 벤처 스타트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좀 예, 겪고 예.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언젠가는 잘 뭐라 그럴까요? 정복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경제가 지금 코로나로 망가졌는데 원래는 한국 경제가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이상한 정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그런 경제 정책을 써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꼴이 되고 경제가 아주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이 승부를 거는 그러한 경제 정책이 나와야 된다. 후보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이종구 후보였습니다.